안녕하십니까,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의 고독한 길 영성적 근대 네 번째 챕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4월에 시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4.19를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행적들이 신동엽의 그 향후 지향점에 매우 그 관계가 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갈 길을 모르겠거든 왔던 길을 되돌아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게 E.H. 카죠. 역사장. 신동엽도 4월 이후를 알려면은 사실은 신동엽 4월 이전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월을 만났습니다. 이 4.19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4월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치사적 좌표에 의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주목이 됩니다. 그 4월의 성과를 이야기할 때 연무웅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통일운동 등의 이념적 지향과 결부에 4.19를 해명했습니다. 물론 그런 논의에 찬성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는 4.19의 자유주의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19 패러다임이 그렇게 넓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패러다임도 넓고, 또한 이 4월이 한국 현대사의 정점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그마치 식민지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분단도 겪었어요. 그 속에서 4월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치사와 지성사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4월의 그 문화사적 의미가 특히 집단 감성의 측면에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감성의 측면에서도 조명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전통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전통은 그냥 옛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로서 조선을 이제 전통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성리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서삼경 이런 경서가 아닌 것은 조선에서 잡학으로 취급됐어요. 심지어는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이때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를 비롯해 가지고 한석봉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 고유의 미학을 들고 나온 분들, 이 고유의 미학을 평가할 때조차도 조선 후기 이 문화 융성의 열세호도 사실은 조선 중화 사상에 있습니다. 참 뼛속까지 중화했어요, 조선은 보면. 그런데 조선 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닿기까지 중화 혹은 소중화 혹은 즉 조선 중화의 일대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개화기에 외신에 실려 있는 만평들을 보면은 정말로 괴롭습니다. 조선의 붕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것이 이 절대 불멸의 권위를 누리고 있던 동양 정전들의 유효성 문제예요.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날에 고을 향교를 거점으로 선비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의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조선 선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3.1 만세운동 때도 성주 유생들의 만세운동 같은 것은 굉장히 내용도 깊고 강고했어요. 도끼상소를 불사하던 사람들이 선비들이에요. 도끼상소가 뭐냐면은, 왕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죽잖아요, 예전에. 도끼 들고 가서 딱 놓고 직언을 합니다. 목숨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이게 도끼상소예요. 이 도끼상소도 불사하던 게 무서워서 말 못하고 이러는 사회가 아니에요, 조선의 선비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씩씩한 비판적 지식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화, 조선 중화의 권위는 덧없이 해체 일로를 갑니다.
정말로 속수무책이었어요. 이때 펼쳐진 동서정전의 충돌. 왜냐하면은 서양 정전에 비춰서 너무나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동양 정전이. 이 동서정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어가 세계의 표준어이다시피 하죠. 어느 세력이 제일 큰 것은 중국어죠. 한자죠. 한자. 지구촌에서. 이게 제일 큰데 모든 그 지구촌 활동의 중심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가 이렇게 큰 힘을 갖는데 아마 가장 큰 영향력은 미국의 힘일 거예요. 그런데 미국 영어는 사투리고 영국 영어가 표준으로 취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어를 발전시킨 영어의 품격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은 셰익스피어를 영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영어는 사투리고 영국 영어가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정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문학도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제 탈식민주의 얘기할 때 그 범주 안에서 논의가 됩니다. 이때 펼쳐진 동서정전의 충돌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개화파, 척사파 이렇게 배웠어요. 개화파와 척사파 간의 사상전쟁이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이때를. 조선 공동체 몰락은 근대를 대하는 이 사상전쟁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완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는 사상적 자중질환에 빠진 이 무리를 너무나 요리하기가 쉬웠어요. 도대체가 내부에서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같은 혼란의 양상은 해방과 전쟁을 겪은 전후세대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와요. 동양 정전이 서양 정전 앞에서 자꾸 해체되어가는, 자꾸 무기력해져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정전 갈등을 마감시킨 사건이 저는 4.19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 돼요.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 아마도 4.19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그릴 수 있는 인간세의 표상,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전법, 인간의 표상, 이게 중하에서 유럽 근대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하가 인간 세상의 하나의 표준이고 모델이고 이상이었는데 근대 유럽 근대 시민사회로 4.19를 겪고 나면 이동을 해버립니다. 4.19를 겪고 나면은 문화적 동력이 급변하여 한자 중심 혼용체는 한글 전용론으로, 세로 쓰기는 가로 쓰기로, 12간지 동물 비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로 걷잡을 수 없이 바뀌어갑니다. 거의 모든 형식이 바뀌어가요. 이때. 그리고 그것은 21세기의 복판을 향해 가는 지금까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 농경문화적 정서에 맞는 유형의 한복, 그러니까 하얀 저 바지 저고리 있죠. 그 패션이 4.19를 겪고 나면은 더 이상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되죠. 그것은 이제 낡은 것이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혹시 신동엽이 주목한 게 바로 이 지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정해 볼 수는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동엽은 서구에 대해서 유럽 근대 시민사회의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제1세계뿐만 아니라 제2세계뿐만 아니라 제3세계까지, 제1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들이라고 한다면 제2세계가 거기에 맞서서 이제 저항운동하고 해방운동했던 그 일테면 사회주의권이라고 한다면 제3세계가 지금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거기까지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읽고 그랬어요. 서구 근대적 지성이 그러면 신동엽 정신의 토대란 말인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신동엽 평을 하니까 그동안처럼 반편이라고 신동엽이 표현했던 그런 평이 그런 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동엽은 4월을 동학에서 3.1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한 연장선으로 보았어요. 대다수는 그것을 서구적 민주주의와 혁명의 개념으로, 서구적 민주주의, 서구적 혁명의 개념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신동엽은 전혀 다른 지점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해놓고 그 알맹이를 신동엽이 탐색할 때 쳐다본 곳이 어디냐? 서사시 금강입니다.
서사시 금강이 뭐냐? 동학 농민혁명 이야기예요. 그럼 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어간 사람들, 그때 지성, 동학 농민혁명의 지성, 앞장서서 끌고 간 사람들, 그때 지식인들, 전봉준 같은 사람들, 김계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괴합할까요? 적삽할까요? 지금 여기에 신동엽의 정체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에 대한 본격화가 서사시 금강이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야화 들불 문학 동인했다고 했잖아요. 이 동인하면서 신동엽이 하늘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이 하늘을 보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사시를 썼는데 그 동인들이 반대해가지고 하늘을 보아라를 서사시 금강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서사시 금강의 제목이 하늘을 보아라 였다는 점은 상징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신동엽 문학관에 보면은 신동엽 시인의 이제 그런 그 행적들이 꽤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동엽은 1951년, 아직 차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협정이 맺어지니까 51년도에 친구 구상회하고 같이 동학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아마 공주 우금치랑은 이때 돌았을 거예요. 그때 돌고 나서 아마 서사시 금강, 쉽게 말 하늘을 보아라를 쓰려고 머릿속에 구상을 했을 거예요. 이 시를, 이 서사시를 준비해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게 등단 3년 전인 1956년입니다. 신동엽의 메모에 의하면 1956년 가을부터 조사를 착수해요. 수훈 최재우의 동경대전, 지금 이제 신동엽이 지금 그 하늘을 보아라를 쓰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메모해둔 책이에요. 지금 그것을 공부하려고 정해둔 것이 최재우의 동경대전이에요. 동학교전이죠. 이호천의 대순정경, 저는 그것을 이상호, 그 다음에 이정립의 글로 저는 생각했는데 신동엽의 메모에는 하여튼 이호천이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써 있습니다. 물론 이호천의 대순정경, 대순정경은 강증산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이제 책입니다. 윤백남의 회천기, 최인욱의 초적, 전영래의 전라산천.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은 지금 한글로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일본어로만 돼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최재희의 동학과 동학난, 그 다음에 일본판 이용부전 등을 섭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1960년부터 1962년에 걸쳐서 신동엽이 꿈꾼 게 호남지방, 속리산지방, 설악산지방, 금강 연안지방의 답사를 준비를 해요. 저는 호남지방하고 금강 연안지방 답사는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 속리산지방, 설악산지방은 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동학하고 분명히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실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그렇다면 신동엽은 동학 농민혁명에 대한 전적지 답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4.19를 맞는 거죠. 여기에 역사의식을 딱 얹어놓으면 저는 이제 신동엽의 그 작품들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동엽이 갖는 4월의 태도가 이래야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신동엽의 4월은 동학 속에서 움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이 알맹이고 무엇이 껍데기인가? 저는 이제 그것을 구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